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어떤 충격적인 실화에 대한 겁니다. 대학 교수와 판사, 그리고 석궁 한자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블록버스터 영화의 소재가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이건 그냥 영화 속 명대사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하나의 상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석궁이라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무기를 들고요.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판사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는 2007년 1월 15일 저녁이었어요.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법적 희망을 꺾어버린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였습니다. 자, 바로 이 다음 순간에 벌어진 일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정말 180도 엇갈립니다. 교수님 말은 이랬어요. 판결에 대해 항의하다가 몸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석궁이 발사된 거다. 그런데 판사님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일부러 나를 조준해서 석궁을 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평범한 수학 교수가 왜? 대체 무슨 이유로 석궁까지 들고 판사를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요, 시간을 정말 한참,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년의 원한.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욱해서 벌어진 그런 충동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직업과 명예를 걸고 10년 넘게 싸워왔지만 계속해서 좌절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거죠. 이 연표를 보시면 그 10년의 세월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건 1995년 입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돼요. 하지만 대학은 이걸 묵살했고 오히려 이듬해에 그를 해고해 버리죠. 이후 복직을 위해 수년간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전부 패소. 그러다 2007년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항소마저 기각되면서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겁니다. 결국 김 교수는 체포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요, 그냥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걸 넘어서 아주 기묘한 미스터리 재판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특히 세 가지 핵심 증거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바로 화살입니다. 이상하죠? 피해자인 판사는 분명히 부러진 화살에 맞았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이 증거로 가져온 건 멀쩡하고 날카로운 화살들이었어요. 그럼 그 부러진 화살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이라도 한 걸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는 상처입니다. 검찰은 이게 몇 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라고 했어요. 근데요,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구급대원 기록에는 상처 크기가 0.5cm, 아주 작게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혹시 석궁 맞은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스터리,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옷이에요. 판사가 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겉옷인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입은 하얀 와이셔츠에도 구멍이 뚫리고 피가 묻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와이셔츠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피가 조끼를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셔츠는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봅시다. 조끼에 묻은 피, DNA 검사라도 해봅시다 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걸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뭘 숨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호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영화 한 편이 개봉하는데 바로 부러진 화살입니다.
이 영화가 교수의 입장에서 사건을 그리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테러였을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합법적인 방법이 막혀버린 한 지식인이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마지막으로 저항한 거다. 이건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사를 공격한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 행위일 뿐이다. 결국 이 부러진 화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시스템 자체가 심판대에 올랐을 때 과연 그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증거와 진실, 그리고 정의, 그 권위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